명언에 빠져들다. 플라톤이 말하는 항상 비밀로 해야 하는 6가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취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나의 사생활에 대해 솔직히 별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간섭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의 사생활이 아무리 흥미롭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타인들의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다. 나의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나의 불행한 가정사나 안 좋은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민감한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말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남을 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그의 자존감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에서 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화살이 되어 박혀 있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면 나도 험담받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먼저 말하고 다니는 것은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 포함해 좋은 사람들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무심코 자랑을 내뱉은 나 자신이다. 말로만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나의 인격이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과 관대함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홧김에 막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기분은 언제든지 좋게 변할 수 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기 매우 어렵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는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상대를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드러내도 좋을지 아니면 감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다. 내가 가진 부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마라. 세상에 돈만큼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친구가 당신보다 없이 산다면 그 친구는 당신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관계는 끝을 맺는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에게 당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를 수 있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있어서 조언이나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현명한 자들은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나를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이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서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전에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돈만큼이나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내 꿈이나 목표는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간혹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옛말에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나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은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익하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감옥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에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닷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새장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5가지가 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가 그것이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